자, 이제 우리는 서답형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마지막까지 집중하세요. 자, 1번 문제를 보게 되면 원 위에 있는 점이 있고 그리고 직선 위에 있는 두 점이 있는데 이 점들이 정삼각형을 만든대요. 그리고 그 정삼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자, 한번 보게 되면 원이 있고 직선이 있고 근데 원이 움직이는 점이 있고 직선에도 두 점이 있고 관계를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바로 정삼각형이란 거지. 자, 정삼각형을 한번 그려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정삼각형은 넓이가 어떻게 되지? 넓이라고 하는 녀석이 자 4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했을 때 자, 어떻게 돼? a제곱. 자, 우리 이거 알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자, 여기가 a요. 그럼 딱 긋게 되면은 수직을 긋게 되면 높이가 만들어지게 될 텐데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뭐야?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즉, 한 변의 길이가 누구한테 영향을 받아? 높이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렇잖아.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보게 되면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 그러면은 어떤 게 영향을 준다는 거야? 자, 이 떨어진 거리가 원 위에 있는 점과 이 직선 사이에 떨어져 있는 이 거리가 바로 높이가 될 텐데 도형의 높이가 될 텐데 그것이 바로 뭐야? 삼각형 면적에 영향을 준다는 거지. 그치? 자, 어떤 삼각형이 만들어진 거야? 자, 대충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여기서는 요런 모양이 만들어질 거고 정삼각형이니까 높이가 결정되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정해진다고. 높이가 결정되면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정해진다고. 그치?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정해지면 우리가 면적이 정해지는 거잖아. 다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정삼각형의 높이가 가장 짧을 때가 언제냐는 거야. 그 얘기는 곧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가장 짧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언제다? 자,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그치? 이 거리에서 누굴 뺀 거랑 똑같아? 반지름의 길이를 뺀 것이 바로 뭐야? 최소 거리가 될 것이다. 이때 만들어지는 정삼각형이 가장 쪼만한 정삼각형이 만들어질 거라는 것이지. 되니? 된다. 자,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 원의 방정식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2란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2야.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거는 이 정삼각형의 높이를 원하는 거니까 이 높이를 구하려면 어디서? 바로 원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주면 되겠네. 자, 구해보자. 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원점은 0,0이고 나한테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은 x 플러스 y 플러스 6은 0이니까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돼요? 루트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에 0을 때려 넣으면 절대값 6이 나온다. 그치? 그래서 나는 거리가 얼마 나온다는 거야? 루트 2분의 6이니까 얘는 3루트이네. 3루트이에요. 자, 얘가 3루트이니까 구했다. 뭘 구했어? 요거 정삼각형의 높이에 해당되는 거리가 얼마가 나온다? 바로 3루트2에서 루트 2를 뺐으니까 2루트 2란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옆에다가 정삼각형 그려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정삼각형을 그려준다. 높이가 정해지면 높이가 2루트 2인데 높이가 정해지면 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있다는 거지. 자, 여기가 2루트 2야. 그러면은 여기 직각이잖아. 요 길이가 얼마 나와요? 요 길이는 자, 여러분 삼각비에 따라서 우리 배웠던 거 삼각비에 따라서 1대 루트 3대 2가 되는 것이지 1대 루트 3대 2 따라서 여기 길이는 얼마가 나와? 바로 루트 3분의 2 루트 2가 될 거야. 그럼 전체 한 변의 길이가 나왔다. 한 변의 길이는 얼마? 이 길이의 2배니까 바로 루트 3분의 4 루트 2가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정삼각형 면적 공식이 4분의 루트 3 a제곱이니까 여기다가 a 자리에다가 루트 3분의 4 루트 2를 넣게 되면 값이 어떻게 나? 4분의 루트 3에다가 곱하기 루트 3분의 4 루트 2의 제곱 요걸 넣어주면 되는 거고 계산을 해주면 4분의 루트 3 곱하기 3분의 16 곱하기 2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자, 이렇게 여기 4 되면서 얼마가 나와요? 3분의 8 루트 3 이게 정답이 되겠다. 3분의 8 루트 3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최소값이라는 뜻이야. 자, 이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하시죠. 자, 2번 문제를 보게 되면 세 직선이 주어져 있는데 한번 볼게요. 어떤 직선이 주어져 있나. 자,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 이런 직선이 하나 주어져 있고 그 다음 뭐야? 3x 마이너스
2y-1은 0. 이 직선이 주어져 있고 또 y는 ax라고 하는 직선이 주어져 있는데 자, 뭘 구하라고 한 건지 한번 살펴봅시다. 상수 a 값을 구하라고. 어떤 조건? 첫 번째, 세 직선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래.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세 직선들로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아야 된대. 어떤 경우가 있을까? 자, 일단 기울기부터 살펴봐야 되겠네. 자, 이때 기울기는 얼마 나와요? m1이라고 잡아볼게. 이때의 기울기를 m2라고 잡아보고 이때의 기울기를 m3라고 한다면 m1의 기울기는 바로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치? m2의 기울기는, 자, m2 기울기 m2는 얼마나 나와? 얘는 2분의 3이 되겠네. 자, m3의 기울기는 a라고 딱 주어져 있으니까 이 두 녀석은 서로 기울기가 어때? 다르잖아. 즉 두 직선은 이렇게 기울기가 다른 상태야.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 A가 어떠냐에 따라서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안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자, 첫 번째 우리한테 물었던 것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지? 바로 A가 자, 요렇게 두 직선 중에 하나랑 평행하기만 하면은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 바로 이렇게 세 직선이 한 점을 지나게 되면은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을 거야. 그치? 자,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지. 뭐라고?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으려면은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하고 하나의 직선만 이렇게 평행하지 않는 경우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아. 또는 세 개의 직선이 모두 공통된 한 점을 지날 때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아,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겠구나. 그럼 첫 번째부터 생각해보자. 자, 이렇게 이 A라고 하는, 기울기 A라고 하는 녀석이 두 직선 중에 하나랑 평행하면 되는 거니까 A 값이 될 수 있는 애는 누가 되는 거야? A 값은 마이너스 2가 돼도 괜찮고, 또 A 값은 뭐가 돼도 상관없어? 2분의 3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둘 다 된다는 뜻이야. 자, 이번에는 세 점을 지날 때, 자, 세 직선이 한 점을 지날 때를 생각을 해보자. 그러려면은 이 두 직선이 알려져 있으니까 이 두 직선이 어디서 만나게 되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럼 연립해서 풀어주면 되겠네. 자, 연립해서 풀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요거를 2배 해보자. 그러면은 여기가 4x 플러스 2y 마이너스 6은 0이 될 거고, 자, 얘랑 서로 더해주게 되면 자, 어떤 값이 나와요? 자, 7x 그리고 마이너스 7이 0이니까 x가 1에서 만나게 된다. x가 1에서. 그치? 즉 어디서? 자, 여기가 만나는 점이 1, x1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 x1을 대입해주게 되면은 자, 2 마이너스 1, y값은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된다는 것이지. 1,1을 지나야 된다는 거잖아. 자, 세 직선이 모두 1,1을 지나야 되니까 이 점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자, 여기가 1이어야 돼. a 곱하기 1이. a는 얼마야? 1이 나온다는 것이지. 자, 여기서 a가 1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첫 번째 조건, 세 직선으로부터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 a 값은 a가 마이너스 2, a가 2분의 3, 그리고 a가 1,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되죠? 자, 그 밑에 있는 세 직선으로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어떻게 살펴볼 거냐? 자, 세 직선으로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경우라고 한다면, 자, 이 두 직선은 서로 곱해서, 자, 뭐라고?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데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수직이 되는 건데, 그렇잖아. 자,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수직인 녀석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 세 직선 중에 두 직선은 수직이어야 된다고. 근데 이 두 직선은 절대로 수직일 수가 없어요. 곱해서 마이너스 1이 아니거든. 따라서 두 직선은 수직일 수가 없고, 그럼 남은 한 직선, 누구? 이 A라고 하는 녀석, AX, Y는 AX라는 녀석이 얘랑 수직이거나 얘랑 수직이어야만 해. 따라서 A 값이 될 수 있는 녀석은 누가 되는 거야? 자, A 값이 될 수 있는 녀석은 위에 있는 직선하고 수직이라고 한다면 A 값은 2분의 1이 될 거고, 밑에 있는 직선하고 수직이라고 한다면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네. 그치? 자, 따라서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경우에 해당되는 A 값은 2분의 1과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되죠? 자, 이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서답형 3번 문제를 봅시다. 자, 3번 문제를 보게 되면 세 점이 나한테 주어지고 있고, 자, 1번부터 한번 보자. 자, 1번부터 보게 되면 선분 AB를 수직 이등분 선하는 직선의 방정식. 자, 임의로 세 점을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이렇게
여기가 A요, 여기가 B요, 여기가 C요. 자, 좌표는 무시할게요. 자, 여기가 1,3, 여기가 3,5.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것 같아. 5,1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선분 A, B를 수직 이등분선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한테 두 점이 알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자, 일단 A, B 직선의 방정식부터 내가 구해봐야 되겠다. 그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나? 구할 수 있지. Y는 자,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3-1분의 5-3 요렇게 해주고 x-1 플러스 3 한 점 지나는 거 A점 지난다고 하지 뭐. 자, 이렇게 구해주게 되면은 이거 정리하면 얼마 나와? 얘는 자, 여기가 2요, 여기도 2요. 그러니까 기울기는 1이었던 거고 기울기가 1이니까 얘는 정리하면은 x 플러스 2가 되겠다. 그치? 자, 다시 정리하면 뭐가 된다고? y는 x 플러스 2가 된다고. 그치? 자, y는 x 플러스 2가 바로 AB 직선의 방정식이야. 근데 이 녀석하고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일단 수직해야 돼. 수직하려면은 기울기가 얼마야 돼? 마이너스 1이어야 돼.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인 거고 수직한 직선은. 그 다음 점을 지나야 되는데 어떤 점이냐? 이등분선이니까 바로 내분점을 지나야 되겠다. 내분점. 자, 내분점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지. 내분점. 어떻게 구한다? 자, 3 더하기 1의 절반 그리고 5 더하기 3의 절반. 자, 요렇게 해주면 우리가 내분점이잖아. 1대1 내분점. 중점. 자, 구해주게 되면 m의 좌표가 얼마가 나와? 자, m의 좌표가 2,4. m의 좌표가 2,3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2,4라고. 여기가 2,4요. 자, 2,4를 지나면서 수직이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직선이니까 여기가 x-2 넣어주고 플러스 4 해주면은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고,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6.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바로 보다 직선, 선분 A, B의 수직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1번의 답이 되겠네. 오케이? 자, 이 녀석을 일단 킵해두고 1번 답이 뭐라고? 1번 답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었다고. 자, 2번 문제 2번을 한번 보게 되면은 2번에선 뭐라 써있냐면 전 B하고 선분 AC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그럼 전 B 또 내가 이렇게 찍어볼게요. 전 B는 3,5였고 선분 AC가 또 이렇게 있겠네. AC 임의로 내가 지금 그리고 있어요. 자, A는 얼마였어? A는 1,3이었고 C는 5,1이니까 직선을 내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낼 수 있겠다. 이거 직선의 방정식 얼마야? 자, 직선의 방정식은 자,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겠지. 기울기가 얼마냐 봤더니 자, 5,1. 자, 5-1분의 1-3 해주고 x-1 플러스 3 하면 이게 직선인데, 자, 여기서 4분의 마이너스 2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x. 자, 요렇게 되겠다. 그치? 4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x 그리고 플러스 여기 2분의 얼마입니까? 2분의 1 플러스 3 y. 자, 요렇게 될 거야. 자,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표준형은 의미가 없고 일반형으로 바꿔줍시다. 자, 일반형으로 바꾸기 위해 양편에다가 2를 곱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자, 이 녀석 끄집어내서 생각하면은 2y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6이 될 거야. 즉 이쪽으로 넘겨서 생각하면은 x 플러스 2y 마이너스 7은 0. 이게 일반형이지. 그치? 자, 이제 이 녀석하고 3,5하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3,5하고 누구하고? 자, x 플러스 2y 마이너스 7이랑 이 녀석하고. 자, 어떻게 되느냐? 자, 거리 공식에 따라 d는 루트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분에 3하고 5를 대입하게 되면은 절대값 붙여주고 3 플러스 5이 10 마이너스 7 요렇게 될 거다. 그치? 자, 이거 계산만 해주면 돼요. 자, 루트 5분의 자, 13에서 7을 뺀 거니까 절대값 6이에요. 그치? 자, 즉 정답은 얼마나? 우리 양수여야 되니까 5분의 6 루트 5. 이게 바로 2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보도록 하자. 3번 5분의 6 루트 5가
2번의 정답이었고, 자 3번을 보게 되면 삼각형 ABC의 외심의 좌표를 구하래요. 그럼 내가 외심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다. 외심은 뭐지? 삼각형의 외심이라고 하는 거는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잖아. 자 요렇게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자 요렇게 수직 요렇게, 이게 바로 외심인데, 자 그럼 내가 외심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거는 A, B, C 중에서 1번을 통해서 A, B의 수직 이등분선을 내가 구했어. 요거 이게 바로 1번이야. 그러면 내가 이제 AC나 또는 BC의 수직 이등분선 하나만 구하게 되면 그 녀석하고의 교점이 바로 외심이지 않을까? 내가 굳이 세 가지를 다 구할 필요는 없잖아. AC의 수직 이등분선도 구하고 BC의 수직 이등분선도 구할 필요 없이 세 가지 중에 두 개만 내가 구해서 그것의 교점이 바로 외심이 될 거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따라서 선생님은 이제 BC의 수직 이등분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BC의 수직 이등분선을 한번 구해보기 위해서, 자 B의 좌표가 3,5였고 C의 좌표가 5,1이니까 자 이 녀석에 해당되는 선분 BC에 해당되는 직선의 방정식부터 먼저 구해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Y는 자, 5-3분의 1-5 해주고 x-3 플러스 5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간단하게 하게 되면은 자 여기서 마이너스 4, 여기서 2가 나오니까 자 y는 마이너스 2에 x-3 플러스 5가 되고,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11이 나오네. 그치? 자 이 녀석하고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결국 기울기가 중요했던 거니까 수직 이등분선 하는 녀석의 기울기는 2분의 1이어야 돼요. 2분의 1. y는 2분의 1에 누가 돼야 돼? 자, 이 B하고 C의 중점, 또 M이라고 잡아볼게. M의 좌표는 어떻게 구한다? 자, 3 플러스 5의 절반, 즉 4,5 플러스 1의 절반, 3. 4,3을 지나야 되니까 x-4 플러스 3. 요거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이 녀석하고 누구랑? 얘랑 만나는 교점을 내가 구해주면 되니까, 자, 이 녀석하고 누가 같다? 마이너스 x 플러스 6하고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여기서 x 값을 구해낼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구해보자. 양변에다가 2를 곱하게 되면은, 자, x-4 플러스 6, 2, 마이너스 2x 플러스 12가 될 거야. 자, 넘겨주게 되면 3x가 6 나오고 4 넘어가니까 얼마예요? 10이 돼요. 즉 x의 좌표가 3분의 10이라는 것이지. 즉 이 외심의 좌표가 3분의 10, x좌표가 3분의 10. 자 이제 y좌표 구해주면 되니까 이 녀석을 자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자 여기다가 넣어서 y좌표를 구해주게 되면은 자 3분의 10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0에다가 플러스 6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y좌표의 값이니까 y좌표 값은 얼마나? 3, 6, 18, 3분의 8이네. 그치? 자 3분의 8, 3분의 10, 3분의 8이 바로 외심의 좌표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되죠? 자 이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서답형 4번 문제를 보게 되면 자 원이 주어져 있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이라고 하는 원이 주어져 있는데 또 직선이 주어져 있다. x 플러스 3y 플러스 k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이 주어져 있다. 근데 위치관계를 묻고 있네.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 그때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뭐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즉 원이 있고 이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니까 자 원의 중심이 있을 거란 말이야.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관계가 바로 뭐와 뭐 사이의 관계가 될 거다?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관계가 될 거라 이거지. 위치 관계가 될 거라 이거지. 위치 관계.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내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무슨 말이냐? 자,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D라고 잡게 되면은 이 D는 뭐야? 어떻게 되면은 직선이 원하고 두 점에서 만나느냐? 바로 반지름보다 작아질 때가 될 때다. 즉 뭐야?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누구보다 작아질 때, 반지름의 길이보다 작아질 때, 그때 바로 두 점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럼 그 거리는 무엇이냐? 그 거리는 0,0하고 x 플러스 3i 플러스 k는 0이라고 하는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자, d라고 하는 녀석은 루트의 1 플러스 3의 제곱 분의 k가 될 것이다. 0, 0 넣어서 k. 근데 이 값이 누구보다 작아야 된다고? 원의 반지름 얼마? 루트 10보다 작아야 된다고. 따라서 이거 정리해주면은 절대값 k라고 하는 녀석이, 자, 이거 10이잖아. 루트 10. 루트 10과 루트 10 곱해보세요. 10이 될 거야. 따라서 k가 존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나온다? k라고 하는 녀석은, 자, 마이너스 10과 10 사이에 존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1하고 이 직선은 두 점에서 만나게 될 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1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10과 10 사이에 k가 존재하면 된다. 이게 되겠지. 자, 이제 2번 한번 살펴보자. 자, 이렇게 살펴보면 되는 거구나. 알 것 같아. 마이너스 10하고 k가 10 사이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어떤 거였냐면 위치관계가 서로 접해야 된대요. 자, 원이 있는데 그 원하고 직선이 이렇게 접해야 된대. 접한다는 얘기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곧 반지름이 돼야 된다는 뜻이잖아. 다시 뭐라고? 그 거리가 반지름이 돼야 된대요. 자, 반지름은 루트 10이었고 우리 거리 아까 구한 거에 따르면 루트 10분의 절대값 k였으니까, 즉 절대값 k가 10이 돼야 된다는 뜻이고, 그럴 때 k 값은 얼마? k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되겠네. 맞아요. 자, k가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되면은 접한다는 거야. 자, 이번에 정답은 k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입니다. 되지? 자, 이제 3번 보자. 3번. 자, 3번을 보니까 어떤 위치관계야? 만나지 않게 해보래. 만나지 않게. 만나지 않는다는 거는, 자, 원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원 내 중심에서 직선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누구보다 더 긴 거야? 반지름보다 더 길면 안 만날 거 아니야. 그치? 따라서 자, 우리 거리 이미 구했고 루트 10분의 절대값 k라고 구했고 반지름도 알고 있어요. 루트 10이라고. 따라서 절대값 k가 10보다 커야 되는 것이니까 k 값은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k 값은 10보다 크기만 하면은 원하고 직선은 만나지 않을 겁니다. 되죠? 따라서 3번의 정답은 뭐가 된다? 3번의 정답은, 자, k가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또는 k가 10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면은 정답이 될 거예요. 되죠? 자, 이제 우리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문제, 서답형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서답형 5번 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 교과 과정에 있는 증명 문제 하나를 넣어놨어요. 자, 어떻게 서술을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식이 나타내는 도형을 서술하라고 되어 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일단 x끼리 묶어서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주고 y끼리 묶어서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변형을 해볼게요. 자, 하게 되면은 x제곱 플러스 ax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이 필요한 것 같아. 그치? 그리고 또 어떻게 돼? 플러스 y제곱 플러스 by, 그 다음에 또 뭐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이 필요해요. 자, 이렇게까지 해놓고 이 c를 우변으로 넘기는데 없던 2분의 a의 제곱, 없던 2분의 b의 제곱을 더해줬으니까, 자, 우변에도 똑같이 더해주면 아무 문제 없겠지? a의 제곱, 2분의 b의 제곱 더해주고 좌변에 있던 c를 옮겼다고. 이렇게 마이너스 c라고. 그치? 자, 이제 이게 어떻게 변화되는 거야? 자, 여기가 완전 제곱식으로 변합니다. 자,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 여기도 변합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변해? 플러스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값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자, 여기를 정리하게 되면은 여기는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가 나오는데, 자, 여기도 제곱 꼬라지로 바꿔줘야만 우리가 원의 표준형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여기를 제곱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돼? 자, 2분의 루트를 붙여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지. 전체 제곱이라고. 자, 요렇게까지만 쓰면 끝나는 것인가? 아니에요. 주의하셔야 되잖아. 서술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것이 바로 원의 표준형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어떤 조건이 필요해? 바로 이 부분이 반지름에 해당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반지름은 반드시 0보다 커야 돼요. 0이어도 안 돼. 따라서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것이지. 자, 선생님이 색깔펜을 들었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라고 하는 부분이 반드시 0보다 커야만 해. 0이어도 안 돼. 0보다 작은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길이에 해당되는 거니까. 자, 이거일 때 주어진 녀석은 표준형 방정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원의 표준형 방정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a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이고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루트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인 뭐가 된다고? 원이 된다.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것이지. 원이 된다라고. 자, 정말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인지 우리 채점 기준표를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채점 기준표를 보게 되면 자, 첫 번째 원의 방정식을 구해낼 수 있는가?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 원이 될 조건을 구할 수 있다? 원이 될 조건 뭐였지? 바로 우리 길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를 나타내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커다라는 조건을 반드시 언급을 해줘야 된다고. 자, 마지막으로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가? 마지막까지 언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따라서 원의 중심을 내가 언급을 해줬고 반지름도 어떻게 되는지를 표현을 해줬고 그것이 원이 된다는 것까지 결론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것이지. 자, 여러분,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빨간 책에 주어졌던 전체 모의고사 문제들을 전부 다 한번 풀어봤어요. 자, 이런 교과 과정에 나오는 증명 문제 9점으로 주어지니까 더 많은 대비가 필요할 거예요. 자, 개념들에 대한 설명과 그 풀이들에 대한 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우리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제 증명 문제들은 라이브 시간 때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수고 많았고 라이브 때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